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MBC에서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했죠. 야당 쪽에서는 당장 자화자찬 팬미팅 쇼다, 100분 TV 쇼다,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대통령과 지지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끝났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 이런 팬미팅형 질문이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탄 듯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는 16,000명 신청자 중에 MBC가 300명을 다시 추렸고 그중 겨우 20명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러져서 그런지 송곳 질문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됐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문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조금이라도 잘 되면 자화자찬, 잘못되면 역대 정권 탓, 국회 탓, 언론 탓, 이런 탓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를 탓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97.3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10월 10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일시다. 문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빼놓고 안정화를 자랑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문만 꼼꼼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신문 방송은 아예 안 보고 참모 보고서만 읽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의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다고 자랑했죠. 문정권 출범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값은 6.23%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공급 과잉 지역, 울산, 거제도 같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정권의 부동산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월세 가격이 아주 안정됐다고 했는데요. 최근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강남 전세금이 가파른 상승세로 폭등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아직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신하들은 왜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역대 정부 탓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어이없는지 한눈에 알아보시라고 이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이 조사 분석한 결과이니만큼 문정권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강남권의 17개 단지, 비강남권의 17개 단지를 분석했는데 먼저 강남권을 보면 평당 가격 상승이 노무현 정부 때는 2,257만 원,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632만 원, 박근혜 정부 때는 902만 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겨우 절반 지났는데도 벌써 2,034만 원이 올랐습니다. 과거 현재 네 정부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비강남권을 비교해봐도 노무현 정부 때 915만 원, 이명박 정부 때 마이너스 179만 원, 박근혜 정부 때 249만 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928만 원이 올랐습니다. 문정권 임기가 끝나는 2년 반 뒤에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지금 상승폭의 2배가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달 들어 분양가 상한제 2주일 만에
은마 아파트 76.79제곱미터가 20억, 신촌 그랑자이 59제곱미터가 15억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팩트를 외면한 문 대통령은 현실에 눈 감고 있거나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에게 속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급상승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국회 탓을 했습니다. 보완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이가 없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조국 일가족에 대해 그토록 엄청난 비리 의혹을 언론과 야당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해버리고 말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불통과 오기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국 일가족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핵심이 아닙니다. 현행법을 15가지나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같은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보교환 협정인 지소미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일본은 전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되지 않고 우리는 2.6%에 가깝다. 마치 우리가 3배 가까이 더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37조 4,560억 원, 일본 국방비는 4조 5,748억 엔, 다시 말해 온율 환율로 49조 2,705억 원입니다. 일본이 12조 원쯤 더 씁니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